안녕하세요, 여러분. 파파책입니다. 오늘은 숲에서 만나다 최창남 선생님의 글 계속해서 읽어볼 건데요. 제1장 지리산 국립공원입니다. 백두대간의 또 다른 시작. 첫 장을 넘기면 하늘을 흐르던 구름은 엷어지고 바다 저끝 수평선에서 빛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붉은 빛이 바다 저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것 같았다. 산에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산에서 해가 뜨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겨울산에서 해가 뜨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 하얗게 눈이 덮인 능선에 해가 떠오를 때 색깔이 한 50번 이상 바뀌는 것 같았어요. 황금색이기도 했다가 주홍이기도 했다가 어쨌든 보랏빛이 돌기도 했다가 햇빛이 떠오르는 거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데 지금도 그때 그 황홀했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끔 산에서 밤을 지새고 대피소 같은 곳에서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해돋이를 볼 때면 늘 경이로워요. 매일 뜨는 해지만 산에서 보는 해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최창남 선생님이 말씀하신 붉은 빛이 바다 저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것 같았다 라는 표현처럼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백두대간의 첫걸음을 내딛다. 하늘에 별 쏟아지고 있었다. 영롱히 빛나는 별들 가물거리며 깊어가는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별과 별 사이로 또 다른 별들이 은하수되어 흐르고 있었다. 별빛 내려앉고 있었다. 풀숲에도 나뭇가지에도 손등에도 내려앉았다. 바람 불자 손등에 내려앉은 별빛이 흔들렸다. 그 모습이 마치 작은 요정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아름다웠다.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했던 유년 시절, 어디였는지 기억나지도 않는 어느 시골에 깊어가는 밤에 아빠와 함께 보았던 반딧불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련하고 황홀했다. 저렇게 많은 별을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지? 너뿐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땅만 보고 다니니 언제 밤하늘의 별을 볼 수나 있었겠니? 재원 삼촌은 새벽 하늘에 쏟아지는 별에 마음을 빼앗긴 듯 했다. 내게 말을 건네면서도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별빛을 눈에 담기라도 하려는 것 같았다. 바람 불어왔다. 초여름에 가까운 5월 말이었지만 이른 새벽 깊은 계곡으로부터 불어온 바람은 서늘했다. 새벽 산행으로 달궈졌던 몸은 식고 흐르던 땀은 이내 식었다. 선득해졌다. 풀어제쳤던 옷섭을 여몄다. 이내 따스한 기운이 몸을 감싸는 듯 했다. 자, 그만 쉬고 가자. 너무 쉬면 땀 식는다. 어느새 배낭을 맨 삼촌이 재촉했다. 아직 어둠 거치지 않은 산길에도 별빛 내려와 있었다. 길 양옆으로 커다란 바위가 서 있었다. 저 큰 바위 사이로 들어가는 거야. 개천문이지. 개천문이 무슨 뜻인지 알겠니? 하늘을 여는 문이라는 뜻이지. 우리 조상들은 여기 이 문에서부터는 하늘의 영역에 속한 신성한 공간이라고 생각했어. 지리산이 땅에 있는 산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한 거지. 지금은 잘 이해 안 되지? 걷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될 거야. 이야기할 기회도 많을 것이고. 자, 지금부터 하늘길로 들어간다. 잠깐 밑에 줄을 한번 읽어볼게요. 천왕봉에 오르는 문은 2개가 있다. 남쪽에서 오르는 개천문과 북서쪽에서 오르는 통천문이다. 전 양쪽을 다 가봤는데 어느 길이나 산은 다 진리죠. 계속 읽을게요. 산중은 온통 별빛으로 가득했다. 몇 걸음 걷지 않아 숨이 턱에 찼다. 별빛 부여잡으며 천왕봉을 향했다. 앞서가는 이들의 거친 숨소리도 들리고
뒤따라오는 이들의 발소리도 들려왔다. 천왕봉의 일출을 보기 위해 산을 오르는 것이다. 우리도 천왕봉 일출을 만나기 위해 로터리 대피소에서 잔 후 밤을 벗삼아 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걸을 만하니? 아니요. 턱에 차오르는 밭은 숨 내쉬며 몇 번인가 발걸음을 멈춘 후에야 비로소 희미하게 표지석이 보였다. 어서 와라. 고생했다. 장하다. 우리나라에서 백두산, 한라산 다음으로 높은 지리산 천왕봉 1915m에 오른 것을 축하한다. 백두대간의 남쪽 문에 들어선 거야. 대답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가쁘게 숨을 몰아 쉬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숨이 가라앉자 조금씩 주위가 보이기 시작했다. 산 줄기들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일출을 잘 볼 수 있는 자리로 옮겨 앉았다. 지난밤의 흔적이 남아있는 산정은 새벽 어스름으로 고요했다. 어스름 사이로 산줄기 첩첩하였다. 골은 골을 부르고 매는 매를 불러 어디가 매고 어디가 골인지 알 수 없었다. 산은 산을 불러 산들 켜켜이 쌓이고 첩첩이 늘어서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산이 산을 부르고 골은 골을 불러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다. 끝 모르는 산줄기 위로 새벽 구름 가득하였다. 그 산과 산들, 매와 매들, 골과 골들 사이로 구름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구름이 아니었다. 강이었다. 하늘을 흐르는 강이었다. 하늘에도 강이 흐르고 있었다. 하늘을 흐르는 강줄기들 사이로 산은 큰 섬이 되고 매는 먼 섬이 되어 한가로운 듯 위태로운 듯 머물러 있는 듯 떠내려가는 듯 하였다. 아, 절로 탄성이 나왔다. 그곳은 산이 아니라 하늘이었다. 왜 천왕봉에 오르기 전에 개천문을 지나야 하는지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왜 이 봉우리의 이름에 하늘을 뜻하는 천자가 붙어 있는지 알 것 같았다. 왜 이 봉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봉우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5시 조금 지나자 하늘을 흐르던 구름은 엷어지고 바다 저 끝 수평선에서 빛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붉은 빛이 바다 저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것 같았다. 하늘도 바다도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점점 붉어졌다. 허공에서 튀어나온 듯 해가 불쑥 얼굴을 내밀더니 이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해를 품은 구름이 붉어졌다. 장엄하고 황홀했다. 아름다웠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떠오르는 해를 만났다. 그 순간 가슴에서 무언가 쑥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청량해진 느낌이었다. 우와! 사람들의 탄성소리가 산을 울렸다. 언제 봐도 멋지구나. 조금밖에 보지 못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출을 본 거야. 지리산 일출은 3대의 공덕이 쌓여야 볼 수 있다고 하지. 너는 첫 산행에서 일출을 만났으니 운이 정말 좋은 거야.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말없이 앉아 해를 품어 붉어진 구름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저도 지리산 처음 갔을 때 일출을 봤어요. 네, 저도 공덕을 꽤 많이 쌓은 모양입니다. 그때 일출을 봤던 그 기억, 그리고 그때 그 얼굴에 와닿던 그 태양빛 이런 것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번 책 읽으면서 제가 지리산 산행했을 때 찍었던 사진들로 배경화면을 꾸밀 건데 그것도 한번 보면서 지리산의 맛 살짝 보시기 바래요. 계속해서 읽을게요. 지리산 1915m는 백두대간의 남쪽 끝이며 또 다른 시작점이다.
백두대간은 민족의 영산이라고 하는 백두산에서 2750m에서 흘러내려 끊어지지 않고 지리산까지 이어져 내려온 산줄기이다. 하나의 산에 여러 봉우리가 있듯이 수많은 산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산줄기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리산은 백두산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는 백두산이 흘러내려온 산이라고 하여 두류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불복산, 반역산이라는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었다. 불복산, 반역산이라는 이름은 이성계가 조선 창업을 꿈꾸며 유명한 산을 찾아다니며 기도를 드렸을 때 지리산만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생겨난 이름이라고도 한다. 지리산은 지리적으로 볼 때 한반도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 변방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바다에 인접해 있어 외국의 선진 문물을 빨리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상과 문화의 발상지와 같은 역할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층의 입장에서만 보면 반역지의 속성이 있었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사상의 출발지요, 변혁의 근거지이기도 했던 것이다. 지리산은 한반도의 모든 역사가 담겨있는 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남의 함양, 하동, 산청과 전남의 구례, 전북의 남원 등 3도 5개 시군에 걸쳐 있는 지리산은 영호남 800리에 걸쳐 있는 큰 산줄기이다. 길이 잘 닦여 있는 지금도 이 산줄기를 걸어 넘는 것이 힘든데 그 옛날에는 말에 무엇 하겠는가. 이 산줄기를 기준으로 경상도와 전라도가 나뉘고 신라와 백제가 나뉘었다. 지리산 자락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에는 삼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마한 왕조가 지리산 달궁으로 피난을 오면서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리산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다. 삼한시대나 삼국시대에는 국경의 접경지대로서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고려 때에는 외구의 침입도 있었고 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등의 외세와의 전쟁을 감당해야 했고 근대에는 동학농민운동, 여수 순천 사건과 한국전쟁 등으로 피로 얼룩진 전쟁터였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리산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이 되고 나아가 세계자연보전연맹으로부터 세계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립공원으로 인정받아 등재되었다는 것은 참 뜻깊은 일이다. 지리산 천왕봉에 아침이 왔다. 삼촌과 나는 가볍게 아침 식사를 한 후 서둘러 길을 떠났다. 바위와 그 키 작은 나무들 사이로 길이 있었다. 저 길이 백두산에서부터 흘러온 길이다. 지금부터 백두산을 향해 걷는 거야. 자, 가자. 백두산을 향한 첫걸음이다. 아무나 쉽게 볼 수 없다는 일출을 본 덕분이지 마음 상쾌하고 몸 가벼웠다. 통천문을 지나니 제석봉 고사목지대였다. 죽은 나무들만 횡댕그렁한 모습으로 듬성듬성 서 있었다. 50년 전에는 대낮에도 어두웠을 만큼 울창했던 숲이었지만 큰 불이 난 후 이런 모습이 되었다고 했다. 그 모습이 낯설기는 하였지만 투명한 하늘과 어울려 멋스러웠다. 햇살 그윽하고 바람 선선했다. 햇살 따라 걷는 듯하고 바람에 실려가는 듯했다. 이 나무가 가문비나무야. 지리산의 가문비나무는 백두산과 지리산이 백두대간으로 이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나무야. 고산지대에만 사는 나무거든. 가문비나무는 아주 오랜 옛날에는 백두산에서만 살았지. 그런데 빙하기에 가문비나무의 씨앗들이 빙하에 묻어 내려온 것이라고 하더구나. 그러니 지리산의 가문비나무는 백두대간이 하나로 이어진 한반도의 생명의 통로라는 것을 보여주는 나무인 셈이지. 마치 토양의 영양 상태를 알게 해주는 지표식물처럼 백두대간이 한반도의 생명의 통로임을 말해주는 지표나무인 셈이다. 매우 중요한 나무라고 할 수 있지. 난 소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등 도무지 구분할 수 없어. 사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전나무와 가문비나무, 소나무를 구분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전나무는 솔방울이 가지 위로 달려 있어.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다 보니 바짝 말라 솔방울이 통째로 떨어진 것을 거의 볼 수 없어. 실편 조각들로 흩어져 떨어지지. 솔잎도 묶여나지 않고. 하지만 가뭄비 나무는 솔방울이 가지 아래로 달려 있어. 그래서 솔방울이 마르지 않아 통째로 떨어져 있지. 잎은 전나무처럼 하나씩 나고, 하지만 소나무는 솔잎이 뭉쳐난단다. 솔잎이 2개, 3개씩 한 무리로 묶여서 나. 그 외에 5개씩 묶여서 나는 것은 잣나무야. 어렵지 않지? 삼촌은 어깨를 우쓱하며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산길 따라 붉은 철쭉 피어 바람에 한들거렸다. 연화봉 지나고 촛대봉을 지나니 세석고원이었다. 세석고원에도 철쭉 붉게 피어 있었다. 세석에서 잠시 쉰 후 다시 산길 잇자 낭남정맥이 시작한다는 영신봉이었다. 여기서 물길이 3갈래로 나누어지거든. 빗방울이 떨어져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긴 강인 낙동강 513.5km로 흘러들기도 하고, 오래적 외적이 침입했을 때 두꺼비가 울었다는 섬진강 225km로 흘러들기도 하고, 낙동강의 제1지류이기도 한 남강 189km로 흘러들기도 하지. 벽소령에 머물렀다. 백두대간을 걷는 첫날이고 지리산에서의 첫밤이었다. 훈제된 오리고기를 반찬 삼아 먹을 수 없을 때까지 먹었다. 새벽부터 걸은 탓에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달빛 구경을 했다. 달빛이 밝다 못해 푸른 빛을 띈다고 해서 푸를 벽자에 밤 소자를 써서 벽소령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날 밤은 달빛 푸르지 않았다. 하얗다 못해 투명했다. 달빛 푸른 밤이 아니라 달빛 하얀 밤이었다. 삼촌과 나는 달빛 어린 산줄기를 바라보며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대피소로 들어와 자리에 누웠다. 삼촌은 헤드랜턴을 켜고 산행 일기를 썼다. 자려 누웠다가 나도 산행 수첩을 꺼냈다. 삼촌이 산행 일기를 쓰라고 사준 수첩이다. 첫날인데 한 줄이라도 쓰자. 삼촌을 봐서라도. 종일 맑음. 너무 힘들었음. 앞날이 걱정이다. 네, 여기까지 백두대간의 첫날이죠.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 일출을 보고 벽소령 대피소에서 1박을 하는 딱 하루를 걸은 날을 읽었어요. 저도 백두대간을 이 지리산을 걸은 게 제가 2015년? 16년? 뭐 이쯤 걸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책을 읽으면서 그 길이 다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 천왕봉에 오를 때, 그리고 아까 처음 얘기했던 중산리에서 올라서 로타리 산장을 지나서, 저는 로타리 산장에서 안 자고 바로 새벽부터 올라서 일출을 보고 저도 벽소령에서 1박을 했거든요. 그때 갔던 여기 나오는 뭐 가문비나무, 또 구상나무, 낙남정맥이 시작되는 영신봉, 뭐 촛대봉 이런 것들이 눈앞에 이렇게 환하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다시 또 가고 싶네요. 올해 지리산을 못 가봤어요. 작년에 겨울에 한번 가고 올해는 지리산을 못 들어서 이거 읽은 김에 올 겨울엔 꼭 지리산을 한번 들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리산에 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백두대간을 걷고 싶은 마음이 혹시 조금 생기시나요? 저는 읽으면서 다시 또 들고 싶고 다시 또 산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읽어드리는 이 백두대간 기행기 최창남 선생님 글 들으시면서 백두대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나도 한번 걸어볼까 하는 생각 가지시고 같이 걸을 동지를 찾고 아니면 홀로라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등줄기를 한번 걸어볼 생각을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셨죠? 늘 건강하시고 늘 오늘만큼만 아주 가슴 벅차고 두근두근 콩닥콩닥 이런 하루 보내시길